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저희가 승류공식 카페에서 제가 무료 PT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당첨자예요. 승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온 26살 이승현입니다. 아, 멀리서 오셨구나. 승현님이 현재 있으신 고민이 있으신 운동 동작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그냥 우리가 이런 교정 운동이라든지 내가 자세를 교정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만만하거나 내 워밍업 중량으로는 제가 그냥 몇 가지 벌브 큐잉만 주면 다 해요. 하지만 진짜 승현님의 고민은 내가 어느 정도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건데, 빈봉이나 웜업 무게에서 하면서 제가 맨몸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죠 하고 보내봤자 다시 원래 내가 훈련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한 10에서 한 6RM 정도의 그런 무게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웜업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 훈련하던 적정 무게로 올라갔을 때 제가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고 승현님 고민 들어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오케이? 자, 웜업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원래 훈련하던 자세 그대로 템포도 변경시키시면 안 돼요. 네. 자세, 템포, 경로 똑같이 원래 하던 것처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10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6개만 하시면 됩니다.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왼쪽 손목이 눕고 뭔가 비대칭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 있으세요? 왼팔 오른팔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가끔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통증은 어디 나타나요? 지금은 오른쪽 팔꿈치가 조금 불편해서 그대로 많이 좀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과중한 피로가 쌓일 수도 있고, 뭔가 얘가 하는 걸 얘가 못할 수도 있고, 얘가 하는 걸 얘가 못할 수도 있고, 뭔가 비대칭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 견갑 내치견에서 시작을 해서 갈비뼈 1번에서 9번까지 붙잡고 있는 전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케이? 얘 하부소매로 활성화시키면 날개뼈는 이 하각이 이렇게 뒤로 기울고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날개뼈 이 하각을 한 이쯤으로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이 움직임을 잘 만들어 줄 거고, 승현님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는 팔이 들렸을 때 겨드랑이 이 공간을 찌그러뜨려 보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는 겁니다. 이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랑 뒤로 기울이는 힘,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 요거 발생시켜서 훈련 진행하실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오케이. 자, 회복되시면 진행할 거고, 하면서 이제 손목도 인위적으로 덜 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바벨은 지금 보시면 바벨의 널림 자국이 여기나 있잖아요. 네. 바벨의 널림 자국은 여기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바벨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엄지로 감싸신 다음에 이 손가락 4개로 다 감싸신 다음에 엄지로 검지 중지를 이렇게 락킹 시켜주는 이 그립을 잡아서 손목이 뉘이는 각도는 절대 일자세우고는 못해요. 한 10도 정도만 뉘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놓으면 허락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바벨의 널림 자국이 여기 이렇게 새겨지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걸고 전국은 하부섬유 훈련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밑에서 이렇게 밟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팔꿈치는 쭉 뻗어야 돼요. 이렇게 가슴 들고 팔꿈치 쭉 뻗고.
자, 여기서 여기 요 선 있죠? 네. 제 손 느껴지는 여기까지만 천천히 내려보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그렇죠. 스탑. 이때 여기 있어야 되고 아까 하각 있죠? 걔가 이쪽 방향으로 당겨져 있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주먹 잘 세우시고 그대로 쭉 뻗으세요. 그렇죠. 이때 팔꿈치를 이빨 쭉 펴가지고 뻗어줘야 돼요. 턱 당기시고 이쪽에 볼륨 들어오는 걸 느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야 되고 이 정도 높이에요. 오케이? 고! 이거 뜨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갖다 붙어 있어야 돼요. 가슴 내미시고 스탑. 여기 승모근 고! 팔꿈치 여기 고! 손목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오케이? 자, 모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불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 돼요. 느껴져요? 한 번도 안 해본 자극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근사설 해부학적 운동 들어가가지고 배운 정거근 하부섬유 타겟하는 훈련인데 꽤 효과가 좋아요. 저도 지금 오른쪽이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도 효과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느껴지시는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훈련할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방금 전에 활성화시켰던 그 근육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힘이 유지되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들어가셔서 5개만 해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훈련했던 부위 집중. 그렇죠. 오케이. 왼쪽 겨드랑이 찌그러뜨려 놓고 견갑 하각 후방 경사. 좋아요. 거시고. 괜찮아요? 네. 오케이. 통증. 하나도 없어서 신기하네요. 오케이. 자, 일단 제가 뭘 보고 어떻게 유출을 했고 지금 왜 오른쪽 팔꿈치가 아팠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이 잘못해서 오른쪽이 아픈 건 아니에요. 왼쪽이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이 아픈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자, 첫 번째는 이쪽 어깨에서 겨드랑이가 떴고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손목이 꺾인다 그랬죠. 그러면 맨 몸의 중심부부터 타고 들어가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팔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팔꿈치가 더 이렇게 되려면 날개뼈는 앞으로 더 기울어져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날개뼈가 뒤로 기울어지면 가슴이 들리면서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고 겨드랑이 공간 좁아질 거예요. 반대로 다시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보상 패턴으로 손목이 꺾인 거예요. 그러면 몸의 중심부터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날개뼈가 먼저야, 팔이 먼저야, 전환이 먼저야, 손목이 먼저야? 날개뼈가 문제예요. 그러면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이런 문제가 사단이 발생이 된 거니까 뒤로 기울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날개뼈를 뒤로 누운 자세에서 날개뼈를 뒤로 기울어줄 수 있는 키머슬은 저는 정거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거근을 활성화하는 훈련들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정거근을 활성화하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 나서 겨드랑이 공간이라든지 팔의 궤적이 벌어지는 게 좁아져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손목도 보상 패턴을 덜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바벨은 수평 이루어지고 오른쪽 팔꿈치에 있었던 통증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 드린 다음에 적용을 한 거고, 오른쪽에서 발생이 왜 통증이 있었냐면, 자, 내가 양측이 동일하게 걸린 바벨은 묶여 있어요. 덤벨이나 머신이랑 다르게. 그러면 이 묶여있는 통짜인 무게를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할 때 왼쪽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래 50대 50으로 받아야 되는 무게인데 얘가 뭔가 구조상 자세가 안 좋아서 이 무게를 다 못 받았어. 그러면 이 무게를 누가 감당을 해줘야 돼요? 묶여있는 놈이면 오른쪽이 감당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불필요하게 과중된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뭐 30대 70으로 발생이 되니까 묶여있는 걸 얘만 70을 감당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마 주 요인이 되어서 왼쪽에서 부정력이 일어나고 바벨이 기울었던 거고 자극이 달랐었던 거고 오른쪽에 팔꿈치 통증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원래 있었던 고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자세 잘하고 계시고 좋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하는 목적에 좀 더 당위성이 갖춰질 것 같은지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오케이? 자, 흉근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요. 오케이? 네. 자, 쇄골 안쪽 절반 혹은 3분의 1에서 시작하는 쇄골지가 있고요. 흉골에서 시작하는 흉골지가 있어요. 그리고 늑골이랑 복근의 근막으로 근막으로 연결돼서 붙어있는 늑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 중, 상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모양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흉근의 모양을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고 기시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지는 이 상완골 대결절 눈선에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리잖아요. 대충 전면세만큼 끝에 붙어있는 여기 살짝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들 뭐 내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치프레스 하려고 누웠어요. 서로 이 기시와 정지의 길이가 최대한 잘 늘어났다가 프레스 진행이 돼야 되는 조건을 갖춰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원활한 운동의 등장성 운동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뭐 그게 스트렝스가 됐던 근비대가 됐던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학적으로 우리가 플랫벤치에 눕게 되면 이 흉곽은 이렇게 둥글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고 눕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바를 막 이렇게 밀지는 않을 거야. 그죠? 수직으로 밀어내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이렇게 있는 놈, 이렇게 있는 놈, 이렇게 있는 놈 했을 때 역학적으로 누가 제일 쓰기 쉬울 것 같아요? 아랫놈이랑, 그죠? 중간놈이 제일 쓰기 쉽고 걔네를 잘 써야 되고 걔네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운동인 거예요. 제가 나근사소 교육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당위성을 좀 더 확보를 한 것도 우리가 실제 플랫벤치에 누워가지고 흉곽에 아치를 잘 세워두면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디클라이닝 각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가슴은 그냥 플랫한 게 아니잖아요. 둥글죠? 네. 미국의 애넌 교육 가가지고 들은 것도 가슴의 흉곽은 플랫하지 않고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프레스 형식의 운동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운동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경로가 흉골지와 늑골지를 타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고, 그거를 잘 쓰게끔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스평벤치에서 프레스를 잘 할 수 있는 그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자세를 잡고 진행하실 건데, 자, 일단은 바벨을 짚지 않고 맨몸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아치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건 이 흉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에서 뻗는 게 아니라 흉곽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벨에 양손이 묶여 있을 테고 여기 겨드랑이 패킹을 잘 만들어 주겠죠. 그런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이 상완은 완전히 바깥쪽이 아니라 몸통의 45도 정도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돼요. 그리고 손목은 이렇게 묶여 있겠죠. 그러면 아마 바벨의 특성상 손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거예요. 손목을 더 이상 내려오려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잘 눌러놓고 터치하는 부위는 우리 늑골지 부분, 아까 제가 손으로 짚어드렸던 늑골지 부분 터치하고 그대로 수직으로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네.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쭉 뻗어내는 겁니다. 물론 쇄골지도 쓰일 거예요. 정상각은 쓰이겠죠. 삼두도 쓰일 겁니다. 하지만 벤치프레스가 가진 역학적인 구조상 어느 섬유들을 잘 써야 이거를 잘할 수 있고, 이거를 잘했을 때 사실상 어느 섬유들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이미징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자, 이제 바 잡고 5개만 해볼게요. 아까 여기 우리 활성화시켰던 근육, 이건 기본 힘. 자, 엉덩이 힘 줘야 되고, 엉덩이 힘을 줘야 흉곽에서 풀려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것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벤치를 했었던 것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쓰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흉골지와 늑골지에 편향되는 느낌이 들지만 맞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방향을 찾아가려고 해야 벤치 스프레스가 가진 구조에 좀 더 타당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아까 이렇게 뻗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관절 앞쪽에서의 공간이 많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불필요하게 장력이 많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위험이 있고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벤치프레스에서 타겟해야 되는 흉근의 섬유는 어디랑 어디? 그렇죠. 가운데랑 아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팔을 많이 바깥쪽으로 벌리게 되면 이 정지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지점과 기시점이 정렬되는 방향이 중하부랑은 조금 더 많이 벗어나고 틀어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방향으로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의 쇄골 절반 안쪽 혹은 흉골 혹은 복근과 늑골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은 타겟 머슬이 조금 더 흉골지와 늑골지에 가깝다 그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얘는 신장성이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동작을 만들어낼 때 구현하는 자세도 조금 더 신장성을 용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지금 벤치가 이렇게 받치고 있겠죠? 능동적으로 뒤로 빼려고 해볼게요. 스탑. 최대한 빼려고 한 상태에서 멈추면 돼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 우리 흉골과 늑골지의 기시점 쪽에서 한 요 정도의 거리가 벌어졌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팔꿈치 45도 정도, 몸통의 45도 정도 방향에서 그대로 전환 일자로 세워놓고 최대한 뒤로 쭉 빼려고 해보세요. 오케이. 훨씬 더 뒤로 가죠. 그러면 더 신장된 거예요? 더 단축된 거예요? 더 늘어난 거죠. 얘는 신장성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상적인 관절의 적합성도 이상적이고 내가 신장성 수축을 만들어내는데도 이상적인 경로로 상완을 움직여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야? 여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었던 전곡은 활성화, 전곡은 하부 섬유, 후방경사 만들어주는 활성화 한 번 더 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으로 막 이미지 그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보여준 거 참고해서 그거까지 보태서 한 번만 더 해보고 OH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세! 여기서 제가 살짝 받쳐드릴게요. 원래는 그 교육 때는 스미스 머신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막 움직이기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잡아드릴 거고, 가슴 활짝 펴고, 그렇죠. 이때 견갑 끝부분이랑 이렇게 보게끔. 자, 여기까지만 내려오시고, 상완이 수평되는 위치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업. 업 하실 때 팔꿈 쭉 피면서 여기 힘들어가는 걸 느껴야 되고요. 이 거리가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으쓱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서 얘만 이렇게 뒤로 기울여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팔꿈 쭉 피세요. 그럼 좀 더 부풀죠? 예, 이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천천히 내렸다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 그렇죠. 10개만 해봅시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대신. 업. 내리시고, 고개 살짝 가슴 더 내밀고, 여기, 그렇죠. 으쓱하면 안 돼. 눌러놓고 기울인 다음에 가는 거예요. 팔꿈치만 피면 돼. 이거 해놓으면 팔꿈치만 피면 돼. 펴야지. 여기 좀 피면 안 돼요. 팔꿈치가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만 더. 그래, 거기 쭉 팔꿈치만. 오케이, 내려놓고. 이제 큰 맥락으로 세 가지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전곡은 활성화 시킨 거. 그러면 전곡은 이거 하라고 활성화 시킨 거잖아요. 이거 하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해야 된다. 두 번째, 상완 경로가 그렇게 가야지 최대 신장이 발생이 되지. 세 번째, 흉근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이미징하면서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맥락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5개만 한 다음에 OHP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흉곽은 최대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굿. 턱은 당겨놓고 늑골지만 보세요. 중앙시는 늑골지에 고정. 그렇죠. 바벨 기우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겨드랑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상완 경로 집중하고, 우리 전곡은 운동한 거 당겨놓고, 그렇죠. 하나 더. 오케이. 일어나시고. 괜찮아요? 오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책을 잘 찾으려고 해서 우리
우리가 지금 좋은 피드백을 얻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건 오늘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옆에서 막 코치가 지저대고 옆에서 막 부족한 근육, 약증 일어난 근육 활성화시켜주고 바로 집어넣고 하니까 잘 되는데, 이게 꾸준히 연습을 하고 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어쨌든 한두 달 뒤에 또 리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가셔서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했었던 것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벤치프레스 하면 꾸준히 좋아지실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수고하셨고 이제 OECP로 넘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